안녕하세요, 테크트리입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에어로입니다. 제가 에어로를 몇 번 리뷰하면서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완전 풀체인지 됐어요. 에어로는 항상 블랙 계열이었고 엘리베이트 유얼 비전 좀 멋있는 문구예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에어로도 비전 디자인을 입고 이렇게 실버가 됐습니다. 마치 약간 이 맥북을 보는 듯한. 어쨌든 에어로답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능과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를 탑재한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X25 OLED입니다. 렛츠고! 완전히 새로운 바디는 전체가 실버 색상이고 바깥쪽에 에어로 로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졌지만 이전보다 더 작고 얇아 보여요. 요건 제가 사용하는 15.6인치 노트북인데 이것도 꽤나 작고 가벼운 크기지만 거의 비슷한 거 보이죠? 이 모델은 16인치 디스플레이로 중앙엔 IR 웹캠이 있어서 윈도우즈 헬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엔 플로팅 힌지였었죠. 요게 흔들린다고 얘기가 좀 있어서인지 변경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모델이 이 디스플레이가 약간 위에 있어서 그게 좋았는데 아무튼 변경됐어요. 베젤은 3면이 원래 얇았지만 이번엔 하단까지 10mm 정도로 4면이 모두 초슬림 베젤로 되어 있고요. 아래를 보면 우선 스피커가 하단에서 상단 배치로 변경돼서 사운드 부분도 기대가 되고, 키패드에선 10키가 빠지고 백라이트에서도 RGB가 아닌 화이트 백라이트로 변경됐습니다. 글래스 타입의 부드러운 터치패드는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적당한 키업으로 타건감도 좋은 편이죠. 포트 구성이 완전 새로워졌어요. 윈도우 노트북에선 보기 힘든 구성이고, 일단 USB-A 타입이 아예 없습니다. 왼쪽에는 오디오와 USB-C, 오른쪽엔 썬더볼트 2개와 DC 단자가 전부예요. 오른쪽 썬더볼트 포트는 PD 충전을 지원하고 USB-C 타입이 3개지만 A 타입과 HDMI 같은 외부 출력 단자가 아예 안 보입니다. 대신 에어로 허브를 기본 제공해주고 여기에 HDMI와 미니 DP, USB-A와 램 포트가 있어요. 기본 제공이라 굉장히 좋은데 다음 버전에선 마그네틱으로 고정이 좀 더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체의 크기를 줄이고 지금 있는 C타입만으로도 디스플레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전부 다 USB-C 타입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A 타입 1개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미니멀도 좋지만 노트북의 용도를 봤을 때 SD카드 슬롯까지 아예 빼버린 건 조금 의아했습니다. 단순히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키패드, 포트 구성까지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변화가 많아요. 요즘 게이밍 노트북들이 점점 작고 가벼워지다 보니까 에어로만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변화를 택한 것 같고, 그래서 게이밍보다는 더욱 작업용, 크리에이터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로만의 정체성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이런 디자인 변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12700H와 RTX 3070 Ti 조합입니다. 우선 CPU에서 드디어 12세대가 적용됐죠. 고성능 P코어와 저절 2코어의 하이브리드 구조고, 그와 함께 DDR5 메모리도 탑재됐습니다. GPU TGP는 80W로 설계되어 있는데 70ti 중에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 이 노트북의 포지션을 생각하면 수긍할 만한 부분이고요. 램은 16기가고 제가 받은 제품은 SSD가 무려 2T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는 당연히 PCIe4를 지원하고 슬롯이 2개씩 있으니까 램과 SSD는 사용 환경에 따라 선택해 주시고요. 무게는 2.3kg 정도 나가는데 크기가 작아서인지 차감 무게는 왠지 좀 덜 느껴지고, 배터리는 여전히 99W의 대용량입니다. 요즘 노트북이 지원해야 될 건 웬만하면 다 지원한다고 봐도 되고, SSD 2TB 기준 350만원대, 1TB는 330만원대일 거예요. 가격이 진짜 굉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10 비율의 UHD 플러스 해상도 AM-OLED 패널로 배사 HDR500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톤 인증을 받고 공장 출고 시 캘리브레이션이 돼서 나오는 스펙이 아주 굉장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데, 표면은 글레어 타입입니다. 글레어냐 논글레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둘 다 좋아하고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고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게 다른 거니까 제발 싸우지들 마시고요. 색 영역은 어도비 RGB와 DCI P3 100%를 커버하고 있고, sRGB의 컬러 볼륨은 무려 170%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백색점 최소 밝기는 30니트, 최대 밝기는 395니트 정도 측정되고 감마는 2.1이 측정됐습니다. 색 온도 균일성 전 영역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광도 균일성도 밝기 50과 100 모두 고르게 분포합니다. 색상 정확도 델타 E는 최대 1.4, 평균 0.58로 일반 모니터까지 생각해도 굉장히 정확한 질 있는 정확도가 측정됐습니다. 글레어 패널이라 상황에 따라 반사가 생길 수 있지만 가독성, 색감, 선명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고 HDR 보시죠.
SSD는 1TB 2개입니다. 둘 다 순차 최대 읽기 7000MB, 쓰기 5000MB에 근접하는 속도가 나오고 드라이브 간 복사를 해봐도 딱히 드랍되는 구간 없이 굉장히 빠릅니다. 시네벤치 R20 싱글 692점, 멀티 최대 6316점이고 10회 연속에서 5000 후반대를 유지해줍니다. 이때 최대 온도 90도, 평균 74도 정도 측정되고 확실히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R23은 싱글 1790점, 멀티 14600점대로 온도는 최대 90도, 평균 72도가 측정됐고 얼마 전에 테스트한 5800H에 비해서 온도는 더 낮고 성능은 잘 나와주고 있고 제가 쓰는 5800X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킹받네.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선 GPU 24900점, 피직스 30,000점 가까이 나오고 점수는 데타압의 3060, 2070 슈퍼랑 비슷합니다. 타임스파이 GPU는 만점에 좀 모자라고 포트라일 6100점대로 TGP가 높은 모바일에 비해서는 점수가 10% 정도 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퓨즈벤치는 굉장히 놀라운 점수가 나오는데 무려 1200점을 넘습니다. GPU 스코어가 66점대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도 플레이백이 200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아니라고 하는데 아직도 어도비는 인텔하고 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같은 버전끼리 비교해보면 하이엔드급들하고 견줄만한 점수고 예상보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FHD는 물론이고 4K 작업하는데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고 디스플레이가 UHD라서 원본 푸티지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작업용으로는 상당한 장점입니다. 인코딩을 해보면 FHD는 그동안 테스트한 시스템들 중 가장 빠른 속도고 4K 역시 11세대 3080 조합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오버워치 실제 인게임 플레이 높음 옵션에서도 200프레임 정도가 측정되고 옵션별 리플레이에선 평균 100에서 200프레임까지 측정이 되는데 이게 4K 테스트이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를 사용하더라도 게임하는데 충분한 프레임이 나와줍니다. 포르자 4K에선 평균 40에서 10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FHD 해상도에선 80에서 180프레임 정도 측정이 됩니다. 포르자는 옵션이 낮아도 좋은 그래픽이고 노트북에서 즐겨도 되지만 이 정도 프레임이면 외부 모니터를 사용해도 적당한 옵션으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성능은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엘더레이크를 처음 써보고 TGP가 지금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저는 만족스럽게 썼고요. 요즘 노트북들이 거의 데스크탑 수준으로 벤치 점수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화면 밝기 100%에서 유튜브 연속 재생은 4시간 54분 정도 됐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당연히 많이 줄어듭니다. 발열은 유독 인코딩에서 좀 높게 나오고 소음은 이전 제품 대비 약간 올라갔어요. 엘더레이크도 처음이고 디자인도 변경돼서 그렇겠죠. 대신 변경된 디자인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해 보이고 둘 다 처음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에어로 16 XE5였습니다. 우선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가 들어간 거랑 디자인이 완전히 새롭게 변경된 거, 이 두 개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 사실 뭐 이 두 개가 다한 거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이 게이밍 노트북들도 점점 작고 가벼워지고 있어갖고 사실 에어로의 정체성이 좀 흔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디자인 변화를 하면서 다시 에어로만의 정체성을 찾은 것 같아서 좋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변화를 준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변화가 이제 장점으로 다가오지만 또 리뷰니까 또 굳이 단점을 찾아보자면 우선 포트에서 USB-A 타입 물론 다 없어지겠지만 그래도 1, 2년 정도는 더 남겨놔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미 없앤 거 다시 달아주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펙과 용도에 SD카드 슬롯을 굳이 완전히 빼버렸어야 됐나, 요즘 무선이라서 다 무선으로 하라는 건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소음과 발열이 좀 더 올라온 거, 요 정도가 있고 요거는 이제 단점은 아닌데 가격이 지금 400만원 가까이 해서 일반 소비자가 다가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물론 저가 보급형 노트북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연식 좀 오래된 중고차도 살 수 있는 가격이라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자, 하지만 윈도우 노트북에서 또 이런 디자인을 찾기 어려워서 굉장히 매력적인 노트북이라 생각하고 약간 느낌이 가질 수 없는 너? 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에어로는 여기까지고 노트북이 마음에 들면 일단 지르고 카드 값은 다음 달에 나한테 빠이!